혹시 주변에 같은 나이임에도 이상하게 젊어 보이고 생기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라고 해서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70대여도 어떤 사람은 50도 안 된 것처럼 혈색이 좋고 튼튼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기 하나 없이 주름만 많아 마치 80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 오히려 생기 넘치고 보기 좋아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요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 과정을 촉진하고 세포 보호작용을 강화하며 손상된 세포까지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뚜렷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혹은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하신다면 70대가 60대처럼, 아니 50대나 40대처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현재에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북키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독을 즐겨라.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나를 좀먹고 괴롭게 하는 외로움이 아닌 충전을 위한 고독입니다. 저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통해 충전을 위한 고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위한 고독. 이 고독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고독과 정반대다. 배터리를 충전하듯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느끼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런 고독만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내가 보기에 정말로 충전을 위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 두렵고 황량한 내면의 공허를 머물러 쉴 수 있는 여백으로 바꾸고 스스로 유익한 고독의 영역을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물리적 고독을 선호한다. 그들은 고독을 즐기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이 고독은 흔히 얘기하는 철수 단계로, 즉 이미 받아들인 자극을 분류하고 소화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으려면 좋은 환경을 내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치 않기에 어쩔 줄 몰라 한다. 평온한 고독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잠시 바쁘고 정신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내가 편안해야만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내면의 폭군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물리적 고독의 시간이
충전의 장이 될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도 나만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고 기분 좋은 관계에 마침내 도달하면 사람들 속에서도 차분하게 혼자가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자기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일말의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개인적 용무에 몰두하고 일이나 독서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외부의 소란에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외부 자극이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글을 쓰기도 한다. 주변의 소음이 그들에게는 감각 차단의 역할을 하고 창의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어떤 작가도 자기 친구들로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글쓰기에 집중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세상의 끊임없는 소리와 움직임이야말로 살아있음의 표시, 즐거움의 표시라고 믿을 때가 많다. 다시 스스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침묵의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 틈에서 충전이 되는 고독을 찾기란 극도로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타인들의 거부가 두렵고 자신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불편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침범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로 주변을 꾸려야 한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지며 고독을 연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충전을 위한 고독이라는 개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행복이야. 누구랑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기가 빨리는 것 같아. 아마 다들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다가 돌아오면 마치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한 것 마냥 몸이 축 처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의 나이가 10살은 더 먹는 기분이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충전을 위한 고독을 익히셔서 혼자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30년간 호스피스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말하길 죽기 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해서 밖을 나가지 않고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60대, 70대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만 하다가 여행이나 바깥 나들이도 못하고 나이 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금 여유로워져서 바깥 구경을 좀 하려고 하면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 밖을 나가 이것저것 구경하며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풍경을 보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활력과 생기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맨날 다니던 동네를 벗어나
이리저리 쉬엄쉬엄 걸어다니며 길가의 핀 꽃도 보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낙엽도 구경하며 신선한 바람을 맞는 것 또한 하나의 여행이자 꽃놀이가 되기 때문이죠. 혹은 평소 자주 가는 마트 말고 조금 새로운 마트를 발견해서 무엇을 파는지 기웃기웃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충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귀한 밥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식료품을 사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나에게 대접한 만큼 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마음 잘 맞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도 좋고 혹은 혼자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독을 연습하는 것이죠. 마음 닿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틀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매일 겪던 일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가까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처 하천이나 공원에 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들으며 자연과 함께하면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밖을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가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걷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좀 더 젊었을 때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나 보호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말하면 눈치가 보여 점점 더 말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한 살이라도 어린 오늘 당장 튼튼한 신발과 따뜻한 외투를 챙겨서 밖에 나가보세요. 분명 집에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생기와 자신감이 단숨에 차오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자신이 정작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60대, 70대가 되어도 변변찮은 취미 하나 없는 경우도 대다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단순해지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위한 취미 하나쯤은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취미를 만들라고 권하면 대부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손을 저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뭔가를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배울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뇌세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책을 읽고 대화하며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뇌가 굳었어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아서 뇌가 굳었어가 더 맞는 말인 것이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새로 배운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뇌를 더 깨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을 막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노년 취미라고 하면 골프, 낚시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위를 찾아보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취미도 많습니다. 당장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더라도 노인을 위한 당구나 탁구 같은 운동뿐 아니라
악기 연주나 그림처럼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 취미도 지원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잘 찾아보면 글쓰기나 등산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금전적인 고민은 잠시 제쳐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민이 생겼을 때나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먼저 종이와 검은색, 빨간색 펜을 가져와서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종이 맨 위에 큰 글씨로 취미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내가 아는 모든 취미를 다 적습니다.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피아노 연주하기, 영어 공부하기 등등 말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악기 연주하기가 아닌 피아노 연주하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는 모든 취미들이 종이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 펜을 가져와서 끌리면 동그라미, 안 끌리면 X를 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금전적인 고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에서 끌리냐 안 끌리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가 무엇인지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최후 3개만 남기자라는 다짐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동그라미가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취미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노인이 하기 좋은 취미를 검색하셔서 다른 취미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통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취미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도 잘 모르겠다면 제가 몇 가지 취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로 곡을 연주해 보세요. 곡을 연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박자도 맞출 줄 알아야 하며 손 혹은 발을 동시에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만으로도 뇌를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건강하고 쌩쌩한 뇌 활동을 위해서라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며 심폐기능, 청각, 자세 등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몸이 늘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악기 연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운문이나 소설과 같은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 하루를 담은 일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쓴 수필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자기 전 10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은 어떠했는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는 펜과 노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처음 시작하기가 좋죠. 또한 자신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갈수록 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해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지식을 채워갈수록 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기도 관심 없고 글쓰기에도 관심 없다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취미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산책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활동을 강화해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걷기는 뇌의 해마를 키우며 기억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정서적으로도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취미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옷 갈아입고 매일 동네 앞에 20분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많은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미 알고 계셨던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겨 실천하신다면 하루하루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노후뿐 아니라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참고한 북키 출판사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의 위험성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나이임에도 이상하게 젊어 보이고 생기 넘쳐 보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라고 해서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70대여도 어떤 사람은 50도 안 된 것처럼 혈색이 좋고 튼튼해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생기 하나 없이 주름만 많아 마치 80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건강하게 나이 들어 오히려 생기 넘치고 보기 좋아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쇠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요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은 새로운 세포의 생성 과정을 촉진하고 세포 보호작용을 강화하며 손상된 세포까지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법이 뚜렷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혹은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며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실천하신다면
70대가 60대처럼, 아니 50대나 40대처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현재에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북키 출판사에서 나온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참고하여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독을 즐겨라.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고독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나를 좀먹고 괴롭게 하는 외로움이 아닌 충전을 위한 고독입니다. 저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통해 충전을 위한 고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위한 고독. 이 고독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고독과 정반대다. 배터리를 충전하듯 자신의 유일무이함을 느끼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런 고독만 경험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내가 보기에 정말로 충전을 위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 두렵고 황량한 내면의 공허를 머물러 쉴 수 있는 여백으로 바꾸고 스스로 유익한 고독의 영역을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물리적 고독을 선호한다. 그들은 고독을 즐기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 이 고독은 흔히 얘기하는 철수 단계로, 즉 이미 받아들인 자극을 분류하고 소화하는 시간에 해당한다.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으려면 좋은 환경을 내면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치 않기에 어쩔 줄 몰라 한다. 평온한 고독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다. 잠시 바쁘고 정신없는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받아들여라. 내가 편안해야만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을 수 있다. 여러분 내면의 폭군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물리적 고독의 시간이 충전의 장이 될 것이다. 사람들 속에서도 나만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고 기분 좋은 관계에 마침내 도달하면 사람들 속에서도 차분하게 혼자가 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물리적으로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으로 자기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일말의 고독을 즐기는 것이다. 개인적 용무에 몰두하고 일이나 독서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으며 외부의 소란에 정신을 빼앗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외부 자극이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카페나 식당에서 글을 쓰기도 한다. 주변의 소음이 그들에게는 감각 차단의 역할을 하고 창의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그렇지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기억해 두자. 어떤 작가도 자기 친구들로 꽉 차 있는 공간에서 글쓰기에 집중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세상의 끊임없는 소리와 움직임이야말로 살아있음의 표시, 즐거움의 표시라고 믿을 때가 많다. 다시 스스로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침묵의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와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 틈에서 충전이 되는 고독을 찾기란 극도로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는 타인들의 거부가 두렵고 자신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보통 불편한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침범당하는 기분을 느끼고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로 주변을 꾸려야 한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지며 고독을 연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충전을 위한 고독이라는 개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행복이야. 누구랑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기가 빨리는 것 같아. 아마 다들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잡아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있다가 돌아오면 마치 100m 달리기 전력 질주를 한 것 마냥 몸이 축 처지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의 나이가 10살은 더 먹는 기분이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생기 있게 살기 위해서는 충전을 위한 고독을 익히셔서 혼자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밖을 나가는 것입니다. 30년간 호스피스에서 근무한 간호사가 말하길 죽기 전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젊었을 때 너무 일만 해서 밖을 나가지 않고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60대, 70대인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일만 하다가 여행이나 바깥 나들이도 못하고 나이 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금 여유로워져서 바깥 구경을 좀 하려고 하면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 밖을 나가 이것저것 구경하며 세상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풍경을 보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활력과 생기를 주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맨날 다니던 동네를 벗어나 이리저리 쉬엄쉬엄 걸어다니며 길가의 핀 꽃도 보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낙엽도 구경하며 신선한 바람을 맞는 것 또한 하나의 여행이자 꽃놀이가 되기 때문이죠. 혹은 평소 자주 가는 마트 말고 조금 새로운 마트를 발견해서 무엇을 파는지 기웃기웃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충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귀한 밥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식료품을 사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입니다. 나에게 대접한 만큼 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마음 잘 맞는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가는 것도 좋고 혹은 혼자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고독을 연습하는 것이죠. 마음 닿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틀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즐거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평소 매일 겪던 일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 가까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처 하천이나 공원에 가서 새소리도 듣고 바람소리도 들으며 자연과 함께하면 그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큰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빨리 밖을 나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나가고 싶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걷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왜 좀 더 젊었을 때 밖을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나 보호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말하면 눈치가 보여 점점 더 말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렇기에 한 살이라도 어린 오늘 당장 튼튼한 신발과 따뜻한 외투를 챙겨서 밖에 나가보세요. 분명 집에만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생기와 자신감이 단숨에 차오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취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자신이 정작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60대, 70대가 되어도 변변찮은 취미 하나 없는 경우도 대다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단순해지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위한 취미 하나쯤은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취미를 만들라고 권하면 대부분 몇 가지 이유로 인해 손을 저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뭔가를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은 나이가 너무 많고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배울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뇌세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책을 읽고 대화하며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사람은 계속해서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뇌가 굳었어 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배우지 않아서 뇌가 굳었어가 더 맞는 말인 것이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새로 배운다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의 뇌를 더 깨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을 막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금전적인 이유입니다. 흔히 노년 취미라고 하면 골프, 낚시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위를 찾아보면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취미도 많습니다. 당장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가더라도 노인을 위한 당구나 탁구 같은 운동뿐 아니라 악기 연주나 그림처럼 비용이 꽤나 들어가는 취미도 지원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잘 찾아보면 글쓰기나 등산처럼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취미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금전적인 고민은 잠시 제쳐두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취미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고민이 생겼을 때나 답을 찾아야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먼저 종이와 검은색, 빨간색 펜을 가져와서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종이 맨 위에 큰 글씨로 취미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내가 아는 모든 취미를 다 적습니다.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피아노 연주하기, 영어 공부하기 등등 말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악기 연주하기가 아닌 피아노 연주하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아는 모든 취미들이 종이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빨간색 펜을 가져와서 끌리면 동그라미, 안 끌리면 X를 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금전적인 고민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에서 끌리냐 안 끌리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고민하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가 무엇인지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나왔다면 이 과정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최후 3개만 남기자라는 다짐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도 동그라미가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취미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노인이 하기 좋은 취미를 검색하셔서 다른 취미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통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취미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도 잘 모르겠다면 제가 몇 가지 취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기입니다. 어떤 악기든 좋으니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로 곡을 연주해 보세요. 곡을 연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 하고 박자도 맞출 줄 알아야 하며 손 혹은 발을 동시에 움직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운동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악기 연주만으로도 뇌를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건강하고 쌩쌩한 뇌 활동을 위해서라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며 심폐기능, 청각, 자세 등 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렇기에 노년에 자꾸만 우울해지고 몸이 늘어지시는 분들에게도 악기 연주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취미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운문이나 소설과 같은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 하루를 담은 일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 쓴 수필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자기 전 10분 자리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기분은 어떠했는지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글쓰기는 펜과 노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되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에 처음 시작하기가 좋죠. 또한 자신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갈수록 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에 대해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지식을 채워갈수록 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기도 관심 없고 글쓰기에도 관심 없다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취미는 가벼운 산책입니다. 산책은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미국 연구팀에 따르면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심장의 활동을 강화해 심장마비의 위험을 37%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활발한 걷기는 뇌의 해마를 키우며 기억 기능을 개선하고 뇌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죠. 정서적으로도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취미가 없다면 그냥 가볍게 옷 갈아입고 매일 동네 앞에 20분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정도만 해도
아마 많은 것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미 알고 계셨던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었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인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오는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새겨 실천하신다면 하루하루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노후뿐 아니라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참고한 북키 출판사의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의 위험성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